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지수들이 음봉을 만들고 조금 하락을 해줘서 나쁜 장이었나 할 수 있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크게 나쁘지는 않은 장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하락을 하길래 이제 조금 눌림이 나오는 듯 해 보였으나 아마존이 멈추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증시가 쉽게 죽지는 않겠다 하고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관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확률도 적은 상황이었고요. 은행주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JP몰간을 보는 편인데 오늘도 좋은 상승을 해줬어요. 그 외에 은행주도 오늘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종목을 보시면 지금 증시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면서 멘탈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중소형주였는데요. IWM은 중요 자리까지 올라오고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러셀은 아직 조금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들이 폭발해주면 증시는 추가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 S&P나 나스닥들이 51선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51선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에 이럴 땐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보여준다면 조금은 쉽게 51선까지는 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재도 호재지만 무언가가 원동력이 필요한데 중소형주 빼고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없으므로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중소형주들이 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S&P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4200 오늘이 4202불 25센트 자주 들었던 숫자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13000 지점인데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중간에 중요 저항선들이 있긴 하지만 51선은 어떻게든 만나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횡보를 해도 51선이 내려오게 되므로 큰 상승 없이 51선이 내려와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거 보시고요. 만약 횡보해서 51선을 맞게 되면 단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자신감 있게 올라가서 51선을 팍 맞거나 확 뚫어주거나 하면 매수를 해서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감이 생겨서 매도를 하지 않을 수 있기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S&P는 4200 부근을 넘어서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51선은 4259 부근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차트 좋은데요.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차트상은 역시 긴 양봉 하나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차트입니다. 위로 보셔야 하는 자리는 13000 그리고 51선은 13411 부근입니다. 51선은 주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증시는 상승하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 상승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 민기적하는 모습도 있었고 차별화 장세처럼 막 상승하는 아마존도 있었고요. 큰 명분이 없어도 이미 상승은 정해져 있었어 라는 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나마 명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유가였는데요. 위에 넘어서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다시 하락한 상황입니다. 오펙에서 향후 합의할 때 러시아를 제외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러시아를 제외하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요. 러시아가 제외되면 다른 나라에서 그 부족한 양을 채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가 빠진 것에는 좋지만 크게 명분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상승하려고 하니 긍정적 해석으로 나왔습니다. 3일 전 뉴스인데요. 주유값이 너무 올라서 여행을 가는 것에 제한적이다. 그리고 유가는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뉴스였는데요. 여행은 보통 중산층들의 소비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원유 재고가 많아질 수 있어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를 봐야 하는데요. 여행 소비는 주는데 유가가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잘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중국 봉쇄 해제 이야기 나왔는데요. 중국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상회하면서 중국의 경기가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도 되고 하니까 공급망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이요. 저도 인플레이션 이야기 하면서 공급망 문제 심각하다고 했었죠. 우선 당연히 봉쇄로 인해서 공급망의 문제도 있었지만 물건을 못 만드는 것의 문제보다는
만든 물건을 못 가져오고, 가져와도 오래 걸리고, 물건값 싸게 해서 때리는 회사들은 해운, 운송 가격이 너무 오르니 물건이 있어도 못 가져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물건은 만들었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문제였지, 물건을 못 만들어서 못 가져오거나 했던 부분은 적었습니다. 아예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운비가 2배, 3배, 4배 뛰어버리는데 어떻게 물건을 가져오며, 가져왔다고 해도 임금 상승 때문에 물건을 웬만큼 팔아서는 직원들 월급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물건이 부족했던 부분보다는 운송 쪽에 문제가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 철폐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 다시 안 나오고 있고 해서 반폭의 상태인데요. 해운, 운송 쪽을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관세 철폐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비관론으로는 결국 다시 빠질 것이고 4250에서 4300 부분이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400까지 3분기 말까지 해서 빠질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상승장으로 바뀌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쟁, 긴축, 인플레이션 등등으로 횡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차트로 보면 차트쟁이들은 다 아실 텐데 200일선 대략 4450 위로는 인플레이션이나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가 돼야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 둔화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경제는 잘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승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요 감소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수요 감소는 소비 둔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머리 아프죠? 낙관론은 나스닥 100 기준으로 11월 정점 대비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다면서 5년 평균치로 어느 정도인데 많이 낮아졌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 패스. 오늘 바이든과 파월 의장의 만남이 있었죠. 건설적인 만남이었다 라고 나왔고요.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에도 이야기를 나눴겠죠. 하지만 아쉬운 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누가 싫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유가도 그렇고 공급망, 그리고 해운, 운송, 임금 모든 것을 잡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한 부분도 바이든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을 앞에 세워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아마 수요 감소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오른 물가가 수요 감소가 된다고 해도 내릴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요즘 저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와이프랑 장 보러 가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다른 곳 가도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눈에 띄게 사람이 줄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인데, 더 두고는 봐야겠지만 전보다는 장 보거나 쇼핑하는 사람이 많이 줄긴 한 듯 합니다. 아직은 부분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나이키 매장 가니까 줄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나이키도 올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반도체 올랐고요. 딱히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차, 그리고 엔비디아 매수 구간 여쭤보신 분들 계신데요. 제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서 답이 늦거나 그래서 매수 구간을 조금 놓쳐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전날 매수하면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구간은 우선 지났으니까요. 만약 지금이라도 매수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180불에 가깝게 매수하면 그래도 좋은 매수 자리이니 그 구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증시는 그냥 올라가는 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관들의 매집이 끝나고 올리는 상황이라면 곧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붙을 수 있어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언젠가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그때 되면 때가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겨야 하니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데, 매수하고 싶게 만드는 전략은 다들 아시다시피 주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주가 흐름은 다시 내려온다는 법칙도 있으니 기억하시고요. 아마존 주가 상승, 오늘로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곧 스플릿하니 스플릿한다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명분은 있겠습니다. 테슬라처럼요. 아직은 매수세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요. 희망회로 돌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